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깨달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한마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나면 세상이 훨씬 더 편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 깨달음들이 처음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긴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마디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삶을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들이에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건 지나간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다. 자신의 가치는 믿고 살아라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제대로 실천해야겠다 싶은 깨달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모든 건 지나간다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죠.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등 그 순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 마치 그 상황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한번 직장에서 실수해서 부장님한테 혼났다고 해도 그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 실수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신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또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지쳐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려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칠 때 이것도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이 덜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이 나아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나 불확실한 것들이 존재하죠. 어떤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주어져요. 내일은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친구와 다퉜다면 내일은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죠. 또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일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날이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면 내일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운동을 못했더라도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의 실패나 어려움을 내일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 오늘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내일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셋째, 나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기대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불안해지기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를 비교하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급하게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가면 돼요. 또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그게 당연한 일이죠. 각자 배워가는 속도는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나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실수는 사실 배움의 기회예요.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실수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면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소중해지기도 해요. 또 내가 처음에 도전했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실수에서 배우는 기회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실수했던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실수 덕분에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겁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도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직장, 가정, 친구들, 모든 관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와 다퉜을 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친구의 상황은 어떨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그 친구의 성격만으로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죠. 또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그 동료는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까? 그 동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관계도 더욱 깊어져요.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삶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계획하고 예상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그만큼 다른 상황이나 사람이 개입된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요인도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계획한 일이 예상과 다르게 풀렸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도 결국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다른 기회나 배움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태도를 가지세요. 결국 그런 경험들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곱째,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를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죠. 우리는 종종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매우 불안정한 방법이에요. 나의 행복은 나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외부의 상황에 내 행복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내 행복은 그 안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도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여행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면 외부에서 오는 불안정한 행복에 의존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덟째,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다를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변화예요.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변화가 두렵고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더 많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보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회라고 믿으세요. 아홉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는 건 내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일이나 잘못된 결정을 계속 떠올리며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실수한 일들을 후회만 한다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써야 해요. 또 다른 예로 오래된 관계에서의 상처나 아픔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때의 기억에 얽매이는 것 역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아픔을 다 털어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실수나 아픔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느냐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열째,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면서 자주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피곤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즐기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내 삶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나누기 힘들죠.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에서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참,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다는 거 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